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제 용정호투가 아니고 제 이제 책 소개하러 잠깐 나왔습니다. 사실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이 대표님의 명령이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대표님이 설명 좀 하셨죠.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책입니다. 지금 책이 좀 두꺼운데요. 가격도 비싸고 39,000원에다가 이게 보자 1000페이지가 좀 안 되죠. 975페이지인데 제가 이번에 낸 건 이제 두 번째 출간입니다. 이게 이제 전쟁사, 군사사에 관한 건데 그 대표님이 쓰신 서포 15조 이런 거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당의 뭐 철학적 이념이나 그 다음에 정책적 좌표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책입니다.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밀떡이라는 이야기가 있죠. 이제 밀리터리 군사물을 갖다가 이 집요하게 연구하는 그런 오타쿠들. 그래 밀떡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써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제가 외교부를 퇴직할 무렵부터 책을 써가지고 2019년에 독일 이제 무장 친위대 이야기 관련된 책을 한 권 썼었고 그로부터 한 2,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책을 쓰게 됐었는데 저희 그 독자들이 아마 이 문제 별로 이제 좀 생경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런 책 뭐 봐가지고 뭐 하겠나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잘 팔리는 책이 아닙니다. 워낙 이제 군사 전문적인 그러니까 군사 마니아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책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출판사들 요즘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지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면은 다들 사람들이 책을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출판업계에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은 책을 평소에 안 읽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주어져도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사실은 집필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. 1년 내지 1년 반밖에 안 걸리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내용, 그 자료, 독일하고 미국에 있는 독일군의 전투일지, 그것도 독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됐는데 그거하고 그 안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2차 자료들, 그걸 쭉 종합해서 했는데,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올해가 제가 60살인데, 한 10살 때부터,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이런 책들이 많지 않아가지고, 제가 중학교 정도 올라가니까 주로 이제 영어가 아니고, 일본에서 만든 책을, 일어 책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돼가지고 나온 책들이 군사물이 꽤 많았었고요.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삼국지, 수호지 이런 걸 좀 봤었는데, 뭐 전쟁들, 영웅 홍글들의 이야기니까 남자들 봤을 때 재미가 있죠.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접하고 나서는 야 이거 정말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런 뭐 조조의 100만 대군이니 이건 정말 유치하기 짝이었구나. 왜? 자 올해가 2022년이니까 예수가 탄생한 지 2022년이 지난 거죠. 근데 그간에 숱하게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만 인류가 만든 전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건 2차 대전이었습니다.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제 그 중에서도 독일과 소련의 대결, 독소전이 이제 가장 2차 대전의 주 무대이자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전장이기도 합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? 한쪽은 극자고 하나는 극우죠. 둘 다 전체주의 국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명 손실 같은 데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독일이 1941년 6월 22일 날 소련을 쳐들어가는데 아마 그 소련이 입은 피해, 그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가 만약에 그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, 프랑스 뭐 이런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아마 분명히 항복했을 겁니다. 더 이상 전쟁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사람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.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만에 돌고는 항복해버렸죠. 근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걸 살아남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은 죽은 사람만 이야기하자면 독일군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약 한 400만으로 잤습니다. 그럼 이제 소련군은 얼마 죽었느냐? 한 2,500만 명 죽었다고 이제 민간인하고 다 포함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이제 20세기까지의 이제 그 통념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발간되는 또는 발굴되는 아카이브를 뒤지다 보니까 소련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만 2,700만이 죽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규모를 아시겠죠?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.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패퇴해서 12월 5일 날 소련군이 반공 작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바로바로사 작전은 끝이 납니다. 이 바로바로사라는 거는 이건 뭐 생경한 단어 같은데 1941년 소련을 침공하는 독일군의 작전명입니다. 코드네임입니다. 오퍼레이션 바로바로사라고 그러죠.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소련을 침략하는 그 과정을 이제 다룬 전쟁의 이야기인데
사실은 그 중에서 집단군 하나, 중앙 집단군만을 이야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전 집단군,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때 북방 집단군, 중앙 집단군, 남방 집단군, 3개 집단군을 포진시켜서 소련을 전역을 다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쓰려고 하니 한 3,000페이지가 나오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3,000페이지 책을 써가지고 아무도 안 읽을 거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소위 말해서 주공에 해당하는 중앙 집단군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서술한 책입니다. 근데 이 책의 특징은 특히 군사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9% 번역서입니다. 외국 사람에서는 번역에 의존했고, 그 다음에 한국인이 직접 저술을 했다고 하는 책도 보면 2차 자료, 그냥 남들이 써난 책을 인용했을 뿐인데, 이 책하고 제가 첫 번째 출간했던 무장친위대는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독일과 미국의 외국에 있는 그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독일군의 1차 사료, 그냥 독일군이 전출을 하면서 군단본부, 사단본부, 군사령부관이 했던 연락하는 그 문서의 기초에서 그걸 인용해서 만든 최초의 서적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대한민국 최초라는 점에서는 제가 자부를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확한 사료를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. 거의 뭐 제가 이런 책 읽은 한 50년 정도 뭐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전투 외에도 뭐 2차 대전 독일과 소련과의 전투에 대해서는 제가 수천 페이지, A4 용지로 수천 페이지 되는 그 문고를 다 써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앞으로 한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새 책을 낼 건데, 이 독소전, 독일과 소련의 전투는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2년에 청색작전, 코카사스 전투, 스탈린그라드 전투, 그 다음에 43년에 쿠르스크 전투 이렇게 쭉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주요 전투들을 계속해서 집필할 예정이고, 일단 독소전은 이게 이제 그 시발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군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. 괜히 이거 사봐야 대표님이 이제 뭐 이거 꼭 읽어봐라 재밌다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 의리 때문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,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부분도 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. 이게 키예프 전투라든가.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뉴스나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는 그 도시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뭐 잠깐 사서 보셔도 좋은데, 자, 그러면은 이 책은 내가 막 의리로서 사중했는데 도저히 읽지는 못하겠다. 이거 어떻게 이게 975페이지를 내가 황당하게 다 읽냐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의 독서 내용과는 관계없는 유용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뭐냐. 이게 이렇게 두껍게 되면은 이 위에 라면 정도가 아니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올려놔도 책이 망가지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받침대로 쓰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 우리가 조금 이제 여름입니다. 여름이 되면 조금 이제 음식물을 갖다가 이제 소리한다든가 그러면 바퀴벌레나 여러 가지 초파리라든가 이렇게 막 벌레들이 생겨 말이죠. 그러면 이 책 한 권이면은 딱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대로 직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유용한 이제 살상무기인데, 자,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팔이나 목이 빈대에 어떤 그 바퀴벌레 내리는 게 이제 시체 말로 이제 그게 이제 뭐 터져 나오겠죠. 내장이 내린 게.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코팅 처리됐기 때문에 휴지로 딱 닦으면 아무 표식이 안 납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유용한 방법. 이게 무게가 꽤 됩니다. 이게 6cm, 두께가 6cm나 되기 때문에 여기 수건 한 점만 딱 깔면은 여름에 낮잠을 주무실 때 베개로 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세 번째 유용성이 있고, 자, 네 번째는 뭐냐. 여러분들 그 맷 데이먼은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아시죠? 그게 지금 4편까지 나왔는데 본 아이덴티티, 본 슈프레머시, 본 알티메이텀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슈프레머시 이런 단어가 안 붙고 그냥 제이슨 본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맷 데이먼이 CIA 나쁜 놈들하고 싸우면서 이 책 자체를 무기로 쓰거든요. 그래서 만약 한간에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, 만약에 어떤 뭐 싸움을 할 때가 된다든가 집안에 어떤 뭐 괴한이 들어왔던 할 경우에 이 책을 하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 무게 같으면. 그래서 꼭 이제 책을 샀는데, 의리 때문에 샀는데, 혁명이 집에서 사라니까 샀는데 읽을 마음은 안 든다 할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집안에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책값이 아깝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뭐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대단히 죄송한데 그 대표님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억지로 사지는 마십시오.
예, 이거는 이 책은 아무리 잘 써도 보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아무리 책을 못 써도 살 사람 다 사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표님 같지만 10,000부 이상이 팔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다만 한국에서 일이라는 책이 개인에 의해서 집필대에 나왔을 때 하는 것 자체로는 출판 게 하나의 업적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책에 얼마 정도가 팔리느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 분야의 저술활동 계속할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